여러분, 당신이 방금 본 가족의 영상통화가 사실은 픽셀 단위로 조작된 가짜라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죠. 화면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는 그 얼굴, 목소리의 떨림, 심지어 눈가의 주름까지 전부 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오랫동안 사진이나 영상을 약간 절대적인 증거로 믿어왔잖아요. 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라고 할 때 그 시각적 진실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눈으로는 절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우리는 지금 정보 보안과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위기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센서, 즉 인간의 눈만으로는 밀려오는 그 생성형 AI의 파도를 막아낼 수 없게 된 거죠. 눈으로는 막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장에서는 AI가 만든 정교한 거짓말을 적발해내기 위해 또 다른 AI를 투입하는 엄청난 기술적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여러분께 와, 딥페이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라고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네, 우리의 목표는 훨씬 깊은 곳에 있어요. 도대체 AI는 다른 AI의 그 교묘한 속임수를 어떻게 적발해내는가, 그 놀라운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가오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인데요. DCWnet 논문이군요. 맞습니다. 이중 트리 복소 웨이블립 연환 기단, 방향 상관관계, 이름이 좀 긴데 줄여서 DCW넷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지를 단순한 픽셀의 조합으로 보는 방식을 싹 버릴 겁니다. 대신 주파수와 방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가짜 얼굴을 해부해 볼 거예요. 사실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들도 가짜 얼굴을 꽤 잘 찾아내긴 했습니다. CNN 같은 거 말이죠. 잘 찾긴 했나요? 네, 성능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 모델들이 어떤 힌트를 보고 가짜를 맞히는 걸까?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픽셀들이 바둑판처럼 나열된 공간을 보는 대신에 이미지 안의 신호가 파도처럼 일렁이는 주파수의 세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주파수요? 아니, 그 주파수라고 하면 보통 라디오 채널 맞출 때나 쓰는 거잖아요. 이미지에도 주파수가 있나요? 엄청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지에서의 주파수는 픽셀의 밝기나 색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거든요. 변화의 속도요. 네, 예를 들어 볼이나 이마처럼 색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곳은 파동이 느린 저주파 영역입니다. 반면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피부의 모공, 혹은 날카로운 눈썹처럼 픽셀 값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곳, 거기가 바로 고주파 영역이죠. 선명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고주파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석 모델들도 이미지를 이런 주파수로 쪼개서 가짜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점이요? 네, 이미지에 어떤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완벽하게 뽑아내는데 그 주파수가 얼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점이었죠. 공간적 구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마치 베이킹 같네요. 베이킹이요. 네, 기존 분석기가 완성된 케이크를 보고 밀가루 50%, 설탕 20% 들어갔군 하고 재료 성분은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거예요. 성분 분석은 완벽하게 하죠. 네, 그런데 정작 이 케이크가 화려한 3단 웨딩 케이크 모양이었는지 귀여운 하트 모양이었는지 그 형태와 공간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군요. 눈, 코, 입, 위치 정보가 날아가면 당연히 한계가 오지 않겠어요? 와,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성분만 남고 얼굴 구조가 무시되면 미세한 조작의 흔적을 짚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문은 이중트리 복소 웨이블립 반환, 즉 DTCWT라는 새로운 도구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정확히 뭔데요? 쉽게 말해 모양과 재료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공간적인 위치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미지를 여러 캐기로 정밀하게 분해하는 거죠. 픽셀에서는 안 보이는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서 학계에서는 이걸 질감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질감 현미경이요? 무언가 숨겨진 단서를 찾는 탐정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굳이 현미경까지 들이대야 하나요? 네, 아니, 여러분도 영화 보실 때 화면 픽셀 하나하나 뜯어보진 않잖아요. 그냥 사람 눈에 자연스러워 보이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오락용 유튜브 영상이라면 눈에 안 띄는 결함은 넘어가도 무방하죠.
하지만 이게 법정에서 쓰일 증거 영상이거나 한 국가의 선거 판도를 뒤집어버릴 정치인의 연설 영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건 심각하네요. 그렇죠. 최근 생성형 AI가 만든 얼굴은 인간의 눈으로는 진짜 완벽해 보입니다. 피부톤이나 빛의 반사까지 복제해내니까요. 겉보기만 판단하면 100% 속습니다. 인간 눈의 한계군요. 네. 하지만 물리적 세계에서 빛이 반사되어 찍힌 진짜 사진과 컴퓨터가 수학적으로 픽셀을 끼워 맞춘 가짜 사진은 그 밑바탕에 깔린 질감의 규칙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엔 완벽한 모작품인데 현미경으로 붓터치 방향이나 물감 두께를 보면 위작인 거라는 미술품 감정의 세계랑 똑같군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감 현미경이 구체적으로 얼굴의 어떤 부분을 짚어내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눈문이 찾아낸 가장 흥미로운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요? 네. 사람의 실제 얼굴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3차원 구조잖아요. 빛이 닿으면 코와 광대뼈의 굴곡을 따라 빛과 그림자의 선이 생겨요. 우리가 웃거나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의 결이나 얼굴 윤곽 같은 건 다 특정한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아,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 같은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의 기술은 이미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45도, 75도 이렇게 총 6개의 세밀한 각도로 쪼개서 그 방향의 결들을 샅샅이 스캔합니다. 와, 6개의 각도로 얼굴 뼈대랑 근육결을 다 스캔한다고요? 네, 진짜 사람은 표정을 지을 때 피부랑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특정 방향의 주름들 사이에 아주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상관관계가 생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딥페이크 같은 가짜 생성 모델들은 겉모습 흉내내는 데는 천재지만 45도 각도로 움직인 뺨 근육이 15도 각도의 눈가주름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관계까지는 완벽하게 계산하지 못해요. 아, 디테일에서 꼬이는군요. 네, 그 결과로 가짜 얼굴의 피부결은 미세하게 헝클어져 있습니다. 논문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방향 간의 어긋남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얼굴은 완벽해 보이는 조각보라는 거군요. 조각보요? 네, 멀리서 보면 아주 예쁜 하나의 이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돋보기 들고 이음새를 자세히 보면 진짜 얼굴은 장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촘촘하게 꿰맨 통짜 원단인데 가짜 얼굴은 바느질 방향이 가로, 세로, 사선으로 제각각 엉켜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는 거네요. 와, 비유 진짜 좋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논문이 이 현상을 시각적인 지도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특징 맵이라는 걸 뽑아봤거든요. 특징 맵이요? 네, AI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보여주는 반응 지도예요. 진짜 사람 얼굴을 볼 때 AI의 주의력 반응은 이목구비나 턱선 주변으로 아주 촘촘하고 균일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오, 단단하게 뭉쳐 있군요. 반면에 가짜 얼굴을 볼 때는 반응이 엄청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픽셀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방어하는 AI 입장에서도 여기도 이상하고 저기도 결이 안 맞네 하면서 초점을 잃고 헤매는 흔적이 찍힌 거죠. 아, 딥페이크가 뿜어내는 모순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저만 이런 상상하나요? 만약에 딥페이크 AI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논문을 읽어버리면 어떡하죠? 아, 자가 학습을 해버린다? 네. 내가 지금까지 바느질 방향을 신경 안 써서 걸렸구나 하고 깨닫고 육개 방향의 상관관계마저 완벽하게 모방하도록 진화해버리면요? 우리 방어막도 뚫리는 거 아닌가요? 사실 AI 발전사가 바로 그런 창과 방패의 군비 경쟁이긴 하죠. 서로 학습하며 진화하니까요. 딥페이크가 그걸 모방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이 논문이 강력한 이유는 이게 단순한 버그 하나 잡는 게 아니라 빛과 주파수라는 본질적인 물리법칙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가짜 모델이 그 수많은 주파수 대역의 방향성까지 전부 계산하려면 기하급수적인 연산량이 필요할 겁니다. 아, 연산량이 감당이 안 될 거다. 네, 방패를 뚜벅이려다가 무거운 창의 무게를 못 견디고 스스로 분교할 확률이 높죠. 완벽한 거짓말을 하려다가 정보량에 짓눌려서 결국 꼬리를 밟히는군요. 정보량 하니까 생각나는데 논문에서 주파수와 관련해 엄청 역설적인 실험 결과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 고주파와 저주파 실험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위조 탐지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 그러니까 고양이냐 개냐 맞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맞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일반적인 딥러닝은 고양이와 개를 구별할 때 저주파와 고주파 정보를 모두 씁니다.
저주파로 전체 실루엣을 보고 고주파로 털의 질감을 보면서 시너지를 내거든요. 다다익선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얼굴 위조 탐지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AI한테 얼굴의 윤곽과 부드러운 색감을 담은 저주파 정보만 줬더니 단 3번의 에포크, 그러니까 데이터를 3번만 훑어보고도 학습을 끝내버릴 정도로 엄청난 효율을 보였습니다. 3번만에요? 엄청 빠르네요. 네, 반면에 정밀한 디테일이 담긴 고주파 정보를 듬뿍 넣어주었더니 오히려 정확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정보가 더 디테일해지면 판단력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위조 지폐 감별사가 떠올랐어요. 오, 어떤 상황이죠? 지폐를 감별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현미경으로 지폐 종이의 미세한 섬유질, 그러니까 고주파 무늬만 하루 종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눈이 아파가지고 정작 지폐 한가운데 세종대왕님 얼굴 비율이 그 저주파 정보가 일그러져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죠. 와, 숲을 못 보는 상황이네요. 네, 디테일에 매몰된 거죠. 진짜 핵심을 꿰뚫은 비유입니다. 사진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과 다르게 얼굴 위조 탐지는 미세한 조작을 찾는 일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원본 이미지가 카메라 센서를 거칠 때 생기는 자글자글한 기본 노이즈들이 대부분 고주파 영역에 몰려 있어요. 아, 원래부터 노이즈가 많군요, 거기는. 네. 그러니 AI에게 고주파 정보를 여과 없이 주면 진짜 조작된 흔적과 단순한 카메라 노이즈를 구별 못하고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하, 고주파를 그대로 쓰면 노이즈 폭탄을 맞는 셈이군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방금 방향이 어긋난 실밥, 즉 미세한 조작의 힌트는 고주파에 숨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저주파는 전체적인 정보만 줘서 빠르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왜 논문은 굳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합쳐서 쓰려고 한 걸까요? 노이즈 폭탄인 고주파를 섞어버리면 오히려 힌트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주파만 쓰면 안 되나요? 그 지점이 바로 이 논문 설계의 가장 절묘한 전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주파는 픽셀의 어색함을 빠르게 잡아서 기초 체력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요즘 최고급 딥페이크들은 저주파 영역의 부자연스러움을 이미 매끄럽게 다듬는 수준이에요. 아, 겉보기엔 멀쩡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 방어막을 뚫으려면 결국 미세한 방향성의 불일치 힌트가 필요한데 얄궂게도 그 핵심 단서가 노이즈 들끓는 고주파 대역에 숨어 있단 말이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논문은 흙탕물 같은 고주파 정보를 통째로 마시는 대신 아까 말한 질감 현미경이라는 정수기를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노이즈는 걸러내고 순수한 방향성 상관관계라는 미네랄만 쏙 뽑아낸 뒤에 안전한 저주파 원본 이미지랑 결합하는 겁니다. 흙탕물을 정수해서 미네랄만 챙긴다. 와, 완벽한 전략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을 AI가 어떻게 한 번에 융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저주파에서 온 큰 숲의 정보랑 육기 각도에서 온 섬세한 나뭇잎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양이죠. 이거 잘못 섞으면 지금까지 분리한 게 다 헛수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수많은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바로 이 탐지 성능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쓰던 일반적인 방식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죠? 수십 가지 채널 단서가 모였을 때 이걸 단순히 평균을 내버린다는 거였습니다. 평균이요? 네.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덜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핵심 힌트를 품고 있는 미세한 곡소 정보들이 평균이라는 거대한 숫자 아래 뭉개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기껏 분해해놨는데 합칠 때 뭉뚱그려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아, 그건 최고급 뷔페에서 전복, 송로버섯, 캐비어를 따로따로 예쁘게 담아왔는데 갑자기 셰프가 그걸 큰 양푼에 다 털어넣고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버린 대참사네요. 각 재료의 섬세한 질감이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 비빔밥 대참사? 맞습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은 1차원적인 결합 방식을 버리고 다중스케일 채널 주의 메커니즘, 줄여서 MSCA라는 아주 영리한 융합 해결책을 도입했습니다. MSCA요? 그건 어떻게 다른데요? 정보를 볼 때 한 가지 크기의 창문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크기의 풀링 필터를 겹겹이 씌우는 거예요. 3x3의 좁은 창, 5x5의 중간 창, 그리고 7x7의 넓은 창까지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듣고 보니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네요. 주의자요? 네, 지휘자가 가장 작은 창으로 바이올린 독조자의 미세한 떨림에 집중했다가 중간 창으로 현악기 섹션 전체의 화음을 맞추고 다시 가장 큰 창으로 무대 전체 사운드를 조율하면서 하나의 음악으로 묶어내잖아요.
각자의 질감을 다 살려내면서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MSCA 지휘자는 완전 연결 계층을 써서 멀리 내다보는 능력까지 있어요. 보통 AI는 인접한 정보끼리만 비교하려는데 얘는 멀리 떨어진 정보들 사이에 점대다 관계까지 파악합니다. 오, 점대다 관계요. 네, 맨 앞줄 바이올린과 맨 뒷줄 구석의 팀파니가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지 단번에 꿰뚫어보는 셈이죠. 국소적 특징과 글로벌 정보를 동시에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적으로 대단한 지휘인 건 알겠습니다. 여러 스케일을 조율하고 멀리 떨어진 정보도 엮어내죠.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나 톡으로 보는 영상은 대부분 압축되면서 화질이 심하게 손상되잖아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복잡한 지휘가 통하나요? 그게 바로 이 모델이 통과해야 했던 가장 뼈아픈 테스트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고화질 데이터셋에서는 당연하게도 98.73%라는 경이로운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와, 98.73%? 더 충격적인 건 방금 질문하신 그 저화질 압축 영상 데이터셋이에요. 보통 화질이 뭉개지면 기존 방어 모델들은 정확도가 박살나거든요. 그런데 DCW넷은 그런 악조건에서도 무려 97.91%의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저화질에서도 거의 98%를 방어했다고요? 네, 영상이 압축되어 뭉개지는 혼란 속에서도 여러 크기의 주파수와 방향성을 꼼꼼히 살피는 그 지휘자의 능력이 끈질기게 위조를 찾아낸 거죠. 진짜 집요한 탐정이네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딥페이크가 무섭다는 걸 넘어 AI가 다른 AI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파헤쳐봤습니다. 웨이블리 변환이라는 질감 현미경으로 가짜 얼굴에 엉킨 실밥을 찾아내고 그걸 오케스트라처럼 융합하는 원리까지 말이죠. 네, 오늘 이 기술의 놀라운 성과를 돌아보면서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우리는 질감 현미경으로 방향성의 어긋남을 98% 이상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이 탐지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삼을 거예요. 만약 먼 훗날 다음 세대의 딥페이크가 피부의 빛반사 방향과 미세 주름의 주파수 상관관계마저 완벽히 수학적으로 계산해낸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픽셀로 된 얼굴 자체만으로는 진위를 가릴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픽셀 너머의 맥락,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심박수 변동이나 혈류의 미세한 떨림 같은 보이지 않는 생체 신호까지 분석해야 하는 생체 정보 전쟁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와, 픽셀이 완벽해지면 이제 그 픽셀 안에 진짜 피가 돌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믿어왔던 시각적 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와 생체 신호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흥미로운 기술적 군비 경쟁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